여러분들은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대응은커녕 삶의 거친 파도에 그대로 휩쓸려 이리저리 떠내려가고 있진 않나요? 실패나 시련을 극복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책 타이탄의 도구들에 소개된 문제 해결의 자세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께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시련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당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한 번 이상 경험하게 돼요. 크기의 차이가 있겠고 횟수의 차이도 있겠지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시련 앞에서 무조건 불청객이라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대하게 되면 억울함과 억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감정만으로 대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누구나 겪게 되는 시련이라면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용감하게 대범하게 맞이해 주자는 거예요. 누구는 시련을 통해 큰 트라우마를 얻고 우울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누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다른 길을 찾아 나서거나 더 큰 성장의 기회로 삼아요. 이것은 단순히 마음 자세 차이밖에 없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문제 상황에 대하느냐. 진흙에 빠졌다고 그대로 발이 묶여서 엉엉 울고 있어봤자 진흙에 더 깊이 빠지기만 하지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냥 조금 더 개운할 뿐이에요. 그마저도 현실을 계속 안담하다면 패배감만 더 커지게 되죠. 슬픔에 빠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련 앞에서 의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울 땐 속 시원하게 울고 정신 차려서 나무 판때기라도 없나 둘러보고 장아도 찾아보고 도와달라고 소리라도 쳐보는 게 시련을 극복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이런 삶의 자세를 갖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람은 생각보다 비이성적이고 감정에 마구 휘둘리는 동물이거든요. 이럴 때 책 타이탄의 도구들은 조코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한마디가 있다. 좋다 라는 말이다. 내가 이 말을 애용한다는 사실은 내 부하 직원이었다가 나중에 절친한 사이가 된 친구가 알려주었다. 그는 내가 큰 문제나 시련을 겪을 때마다 보스, 뭔가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한다. 그러면 나는 그를 바라보며 간단히 대답한다. 좋아, 잘 될 거야.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말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하지만 보스가 뭐라 말할지는 알아요. 내가 뭐라 할 건데? 좋아 라고 하실 거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악화될 때는 일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난 최악의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다.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좋아의 힘은 엄청나게 세다. 프로젝트가 취소됐어? 좋아.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겠군. 초고속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좋아. 계속 단순하게 나가면 되겠군. 승진을 못했다고? 좋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시간이 생겼어. 지금 유치에 실패했다고? 좋아. 회사 소유 지분이 늘어난 거네.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좋아. 더 많은 경험을 쌓아서 이력서를 업그레이드해. 부상을 입었다고? 좋아. 안 그래도 훈련을 잠시 쉴 필요가 있었어. 실패했다고? 좋아. 실패는 배움의 가장 좋은 기회지. 바로 이것이다. 상황이 나빠져도 당황하지 마라. 좌절도 하지 마라. 그저 상황을 바라보면서 좋아 라고 말하라. 이는 항상 웃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상투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좋아 라고 외침으로써 문제가 아닌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자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갖가지 문제, 실패, 장애물 앞에서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좋아 라고 외치며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 라고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마법의 주문을 통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지금의 시련보다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유의 숲 윤혜진이었습니다.